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스마트패드 학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스마트패드 학습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광고들이 나와요. 근데 이 광고 중에 허위 과장 광고, 말도 안 되는 광고, 또 부모님들이 많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을 광고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현혹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봤는데, 거기서 기존의 스마트패드 학습은 이제 그만 자기주도 학습을 해주는 그런 스마트패드 학습, 그거를 자기네 것에서 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 스마트패드 학습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줄 수 있냐 없냐, 그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스마트패드 학습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을 과연 해줄 수 있을까? 어머님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걸로 한번 갈아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 자기주도 학습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 생각에는 자기주도 학습이면 자기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포괄적인 의미의 하나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지, 이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뭐 글씨는 안 보일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그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학습자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틀렸던 거,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자 스스로 혼자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공부한다고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학습이죠. 혼자 공부를 하면. 이 주도라는 말 자체가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것들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주도 학습에 스마트패드 학습이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스마트패드 학습으로, 요 부분은 내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전체적인 자기 주도 학습에 스마트패드 학습이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패드 학습 자체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장난인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패드 학습 자체가 그렇게 하게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자, 스마트패드 학습이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그 업체에서는 아마 이럴 거예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이가 그날 할 수 있는 것들을 쫙 스케줄을 짜주고, 이날은 뭐를 하고 이날은 무엇을 하고 이날은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쫙 스케줄을 다 짜주는 거예요. 아이가 짜야 될 거를 스마트패드 학습에 스케줄이 대신 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 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을 짜는 거 자체가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신 짜주고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틀린 것들을 거기서는 아마 다 카운팅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틀렸던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로는 피드백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틀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뿐이겠죠. 자, 어떤 것을 몰랐을 때 아이가 스스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몽땅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오히려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내가 필요한 부분을 외주 업체에서 대신 부탁을 한 거예요. 다 짜져 있는 이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내가 필요한 거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물자, 학습 자원 이런 것들도 학습자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가져오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 틀린 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그것마저 학습자 스스로가 요구를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가외로 메꿀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스마트패드로 메꿀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방에서 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부모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자기 주도 학습의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학교 가기 전 아이들한테 가능할까요? 그거는 못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자녀가 발달해야 가능해요. 자녀가 언제부터 발달해요? 7 살에서 8 살부터 본격적으로 자녀가 발달하면서 계획, 순서 이런 걸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거는 언제부터 가능하냐? 어, 아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가 넘어야 가능하고요. 그전에는 부모가 쪼금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 아이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을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고 말장난인 거예요.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 가기 전 아이들한테는 안 되고, 학교 간 이후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좌뇌 교육을 시켜주고 계획된 습관을 잡아주고, 이 룰이라는, 규칙이라는 이런 거에 아이가 적응이 됐을 때 그때부터 가능한 거고, 예습과 복습이라는 이런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나서부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아이들이 슬슬 가능한 거고, 이 자기주도 학습이 슬슬 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한 게 약 초등학교 5학년이 넘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전 아이들한테 뭐 이걸 하면은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강제로 시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하면서 가능한 건데, 그거를 스마트패드 학습만으로 가능하다? 야, 이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전 세계 노벨상 받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애들 교육용 프로그램을 고를 때 이 광고가 허위 광고인지 과장 광고인지 말이 되는 광고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즘 부모님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갖다 붙여서 그럴싸하게 광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학교 간 이후 아이들한테 문제집 위주로 예습과 복습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철저히 시킨 이후부터 꾸준하게 방학 때도 거르지 말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 넘어서는 아이 스스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쌓일 수가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은 디지털로 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요. 책으로 보고 책에 있는 지문을 풀고 책에서 잘못된 부분을 오답노트에 쓰고, 이런 구시대적인 아날로그 방식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디지털로 자기주도 학습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것이 가능한 나이 때는 뇌가 다 성장한 이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예습과 복습이 가능한,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쌓인 이후에 초등학교 5학년이 넘어서부터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디지털로 같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5학년 이전에는 웬만하면은 디지털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뇌를 습관화들이고 정보를 주고 좌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아요. 디지털 방식이 운의 방식인 건 맞아요. 그런데 좌뇌가 성장해야 될 시기 1학년부터 5학년 사이에 너무 디지털을 갖다가 넣게 되면은 아이들의 좌뇌 성장을 방해하고 또 이 책 보는 능력들을 방해를 하고 오히려 책 보는 집중력을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디지털 학습을 안 해 주시는 게 좋고, 굳이 한다고 하면은 5학년 넘어서부터 아이들 필요에 의해서 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꼭 알아두시고요. 예전에 오은영 박사가 저기 광고했던 거, 그 TV, 그거는 꼭 아이 나이대, 어린 나이 5세 이전에는 안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 그 믿고 또 유아가 많이 보니까는 '우리 아이도 시켜 보겠다.' 해서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TV도 초등학교 2학년 이전에는 제가 권장을 안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이전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도 안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이미 선택했다 하시면은 1 시간 이상 넘기지 마세요. 특히 3세 이전에는 절대 뭐 교육 프로그램이든 뭐든 TV 근처 가지도 말게 하시고요. 그 이후에 선택했던 아이들은 1 시간 이상 넘기지 마시고, 아이가 TV를 볼 때 꼭 부모가 옆에서 같이 시청을 하시고 같이 피드백을 해 주시고 같이 대화를 해 주시는 게 꼭 중요해요. 아이 혼자 멍 때리면서 보게 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요것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 끝마쳤고요. TV에서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 광고들 하실 때 유명 연예인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의 이런 명랑한 모습들은 다 가짜니까. 어, 실질적으로 그거를 해서 그런 아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 데려다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광고들에 속지 마시고 부모님이 직접 알아보시고 검증된 거, 그런 것들을 직접 선택을 해 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어머님이 또는 아버님이 아이랑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직접 해 주시는 게 최고 좋아요. 자, 이것으로 끝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은 밑에 댓글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